네, 기각보다 각하를 좀 더 앞세우고 있는데 달라진 박 대통령 측의 속내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헌재에서는 그 최종 변론을 끝내고 평의에 돌입을 했는데요. 이때까지 뭐 세 번째 평의가 진행이 됐고 저는 좀 절차가 궁금한데 네. 앞으로 한 2주 정도 계속 이런 식의 어떤 논의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의라는 건 말 그대로 지금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재판관들끼리 사실관계도 확정하고 이 사실관계가 확정된 상황에서 이게 탄핵을 당할 만큼 중요한 사유인지에 대한 난상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뭐 의견을 일치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본인은 기각 의견을 취할지 인용 의견을 취할지 네.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제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을 하는 게 평결입니다. 이제 그 평의 평결 과정은 이제 비공개로 되는데 평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선고할 날짜를 3일이나 4일 정도 남겨놓고 이제 선고 일자를 그날 공개를 하게 되는데 네. 선고 일자는 평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로 지금 판단이 되는 3월 7일에서 8일, 9일 사이 그 사이에 네. 이제 선고 일자가 지정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3월 10일에 선고를 한다면 3월 7일 날 선고 일자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정미 선임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날 당일날 선고를 한다면 3월 뭐 9일이나 10일 정도의 선고 일자가 지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네, 앞서 주제도 나왔지만 지금 박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는 지금 각하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지금 국민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인용을 하자니 정말 또 큰일 나겠고 기각을 하자니 또 큰일 나겠고 이럴 때는 탈출구가 바로 각하입니다. 그렇게 각하를 하면 원래부터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하고 무능한 이 국회가 한 번 더 혼만 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반목하고 뭐 이렇게 데모하고 이렇게 나라가 둘로 쪼개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각하가 정답입니다. 신의 한 수는 각하입니다. 각하. 자, 신의 한 수가 바로 각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각과 각하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각과 각하는 다르죠. 왜냐하면 각하는 이 안 자체가 사실 이 과정, 그러니까 처음에 과정이 잘못됐으므로 다시 돌릴 테니까 의회에서 다시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내놔라가 각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겠다. 판단 이전에 절차에 대한 문제니까 네. 돌려보내는 것이고 기각이나 인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각이나 인용은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판단을 해서 이게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면 인용이고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 그러면 기각이고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3가지인가요? 지금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탄핵 사유가 돼도 인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치적으로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 그 내용에는 별로 자신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김평우 변호사가 강력하게 주장한 절차상의 하자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섞어찌기식으로 한꺼번에 뭉뚱그려가지고 절차상의 문제를 일으켰느냐. 이건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각하되어야 한다로 지금 얘기하는데 손범규 변호사가 저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그러면 애초부터 얘기를 했어야죠. 애초부터. 그리고 이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가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해가지고 재판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강변이죠. 예. 근데 한 가지 지금 저는 주목하는 게 이겁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이번에 입장을 또 밝혔는데, 이제 헌재의 입장을 밝혔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선고를 좀 더 늦춰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 선고 늦춰달라는 것과는 의미가 달라요. 지금은 아예 제대로 해달라. 제대로 해서 그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이랑 상관없이 네. 제대로 평의도 하고 해서 어떤 시기도 상관없이 가자. 해달라라는 그런 주장이었는데 주장이 약간 바뀐 게 뭐냐면 이 평의를 그 3월 13일 퇴임 이전만 평의를 마치면 네. 그 퇴임 이후에도 선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13일에 꼭 맞춰서 13일 이전에 그 결정을 하지 말고 이후에도 하되 이전에 평의만 맞춰달라. 다르죠? 무조건 떼쓰는 듯한 분위기에서 그것이 아니고 굉장히 적법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상에, 그러니까 지금 그 3월 13일까지만 이전에 네. 이정미 재판관이 평의만 참여하면 예. 선고는 13일 이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사실 그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얘기는 이시훈 전 대법관이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시훈 대법관은 네. 좀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입장이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이시훈 대법관이 이거는 대리인단으로 포함돼서 낸 게 아니라 그냥 전문가 의견을 낸 것뿐이고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아까 13일 전에 평의를 마치면
이정미 재판관은 13일에 퇴임하지만 그 재판 의견에 본인의 사인만 못할 뿐이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이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보다 훨씬 사안도 복잡하고 사유도 많으니 철저하게 하나하나 판단하고 해달라는 취지인데 그게 결국 헌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13일이나 10일날 선고를 하게 되면 이거 봐라. 결국 또 졸속으로 판단하고 선고한 거 아니냐라는 밑자락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네.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리적으로 잘못 없는 그런 의견이긴 하지만 그런 의견들이 지금 각하부터 아까 지금 이런 뭐 좀 더 심사숙고해서 판결을 더 길게 해달라는 여러 의견들이 결국은 나중에 무언가 박근혜 대통령의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짐 자체가 졸속으로 이루어진 거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의견서들이 지금 변론이 종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각하 나올 가능성 제로입니다. 네, 일단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대리인단은 계속해서 각하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지난 3.1절에도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가 엄청나게 모이면서 세대결 양상을 벌였는데 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난 태극기 집회 때는 이제 보수층의 결집을 염두에 둔 것 같은 다양한 발언들이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약간 빙의한 듯한 뭐 성대모사를 하는 듯한 이런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20대 초반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를 도와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대행했을 때부터 청와대에 들어온 민원을 점검하고 담당 부서들이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였으며 영세한 기업이나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양대 김경애 교수가 읽은 건데 저게 이제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낸 마지막 이제 의견서 중에 한 구절을 본인이 직접 읽은 겁니다. 박 대통령처럼. 근데 사실은 지금 뭐 여론전, 촛불 민심 가지고 탄핵이 됐는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은 사실 지금 와서 여론전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네. 그래서 좀 앞뒤가 안 맞는 건데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면서 그 의견들을 갖다가 최대한 결집시켜서 그 친박을 중심으로 한 보수층의 의견을 최대한 결집시켜서 가는 건데 한 가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95대 5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 8대 뭐 거의 뭐 75대 25까지 이제 왔다고 보는데 25%가 전부의 국민들의 의견인 것처럼 이제 이제 보수 단체라고 할까 친박 쪽에서 좀 오해하는 측면이 있고 근데 이 5%에서 25% 30%까지 오게 된 데는요. 또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미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한 걸로 됐지 않았냐는 동정론이 상당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분들이 계속해서 탄핵 이후까지를 염두에 두고 계속 여론전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과연 탄핵 선고죠 마지막 집회일까? 라해서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탄핵 선고 이후에도 집회는 계속 될 것 같은 걱정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걱정 속에서도 그래도 큰 폭력이라든지 갈등의 어떤 그런 그 고조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평화롭게 대체로 그 시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의 성숙성이다. 그래서 앞으로 탄핵이 지난 다음에 설사 시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헌법상 권리 아닙니까? 평화롭게 자기 의사를 표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의견서, 박 대통령이 제시하신 의견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결과가 어떻든 간에 찢어진 민심을 아우르고 통합하는데 본인이 역할을 하시겠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고요. 적어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사적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무위로 돌리는 그런 역사의 어떤 또 다른 장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정치권에서도 탄핵 이후에 계속 승복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하회에서 조금 통합과 하회 측면에서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할까요? 일단 저는 대선 주자들이 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대선 주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히나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 정치는 승복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은 승복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대선 주자들이 힘을 합쳐서 승복하자 그리고 국민들한테 자 이제 승복을 해야 됩니다라는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승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선 주자에 나서야 되는데 거기 좀 더 나가서 저 승복이 지금 되겠습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5%든 30%든 그건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저는 제도적 개선
그래서 저는 개헌을 카드를 가지고 승복하고 난 다음에 탄핵 결정 이후에 개헌 카드로서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제안을 한번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 그 네. 승복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나오면 그냥 승복하는 겁니다. 그거는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제론의 없습니다. 여지가 없는 것이죠. 네. 네. 네, 지금 헌법재판소의 지금 선고,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탄핵 열차는 달리고 있고요. 다음 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4분 말씀 감사합니다.